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제작진을 반겨줬는데요. 아저씨가 예쁘게 착각해준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초등학생이 된 리현 군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이제 다쳤다는 연락이 왔고요. 가까운 정형외과를 가겠다고 저는 이제 이 아기를 안고 그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2년 전 어린이집에서 팔꿈치를 다친 리현 군. 부모는 바로 아이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엑스레이랑 초음파를 찍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골절은 없어 보이고 탈구만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탈구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끼워 넣기만 하면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검사 결과 왼쪽 팔꿈치 관절이 빠지는 탈구 진단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병원은 탈구를 치료하기 위해 뼈를 맞추는 시술을 시행했는데요. 왼쪽 팔꿈치 여기. 두 사람이서 한쪽은 여기를 잡고 한 명은 여기를 잡고 양쪽으로 당겼다가 붙였다가 많이 아팠어요. 엄마. 얼마나 아팠어? 엄마. 1에서 100이라면 90 정도. 병원은 팔을 끼워 맞추기 위해 몇 차례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찜찜하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딸깍 끼워지는 느낌이 없다. 약간 찜찜하다. 그러면서 정말 한 10여 분간을 뼈를 끼웠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날 저녁에 아기가 팔이 붓고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밤새는데 잠을 못 잤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팔의 증상이 심각해지자 이상을 느낀 부모는 다음날 다른 병원을 찾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찾은 병원에서 보이지 않았던 골절이 발견된 것인데요. 어떻게 탈구됐던 팔이 하루 만에 골절 증상까지 추가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초음파에서도 안 나오고 엑스레이 상에서도 골절이 전혀 없었다. 너무 완강하시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는 안 부러졌다라는 말이신 거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부러뜨렸을 수도 있어? 가족은 탈구된 아이의 팔을 무리하게 치료하다 골절이 된 것이라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땐 없었던 골절이 두 번째 병원을 찾았을 때 발견이 돼서 가족들은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이게 골절이 없던 골절이 끼워 넣으면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골절이 있었습니다. 네. 이 차트 엑스레이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니까 이제 팔꿈치인데 네. 팔꿈치의 바깥쪽에 그 요골이라고 하는 그 뼈입니다. 요거는 그래 요골의 뼈 중에 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 요 목 부분이 여기가 이제 부러지면서 이렇게 딱 꺾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해당 병원에서는 팔이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는 치료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럼 처음부터 그 골절과 함께 탈구도 있었던 건가요? 탈구는 없었고 골절만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병원에서는 탈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6세 소아인 경우에는 연골이 많아가지고 엑스레이에서 골절선이 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게 탈구인지 골절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골이 많으면 엑스레이가 잘 안 보여요? 왜요? 그 엑스레이는 딱딱한 것을 그 투과되지 않으면서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뼈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칼슘 성분이 이제 많아지고 딱딱해지면은 엑스레이에 뚜렷이 보이는데 연골은 그 물렁뼈라고 그래가지고 엑스레이가 그냥 투과가 많이 돼서 그 방사선에서 사진에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뭐 뚜렷하게 보이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러진 팔을 이렇게 당겼다 밀었다 수십 분간 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게 이제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뼈를 자꾸 움직거리면은 그 성장판 근처이기 때문에 성장판이 같이 추가로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팔이 빠진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가족은 그저 황당할 노릇입니다. 그렇게 들으니까 더 화가 나요. 골절된 팔을 막 끼워 넣었으니까 진통제 주사 한 번 없이 넣었으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해도 지금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어른이 제가 했다고 생각해도. 하지만 병원은 골절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가족은 탈구가 답답한 없었다는 게 심정입니다. 더 황당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가 너무너무 당당한 거는 절대 골절이 없었다. 어디를 가지고 가도 이 파일로는 누구든지 판독을 못할 거다라는 자신감이거든요, 지금. 가서 그러니까는 어디 가든 상관없이 내가 과실이다라는 거를 확인해와라. 제작진은 다수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엑스레이 판독을 의뢰했고 그 결과 모두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골절도 있고 성장판 손상도 약간 보인다고. 팔이 다치면 성장판이 다칠 수도 있다. 이런 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가족은 첫 번째 병원이 오진과 함께 골절된 팔을 무리하게 만져 성장판까지 손상이 온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이에 병원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할 수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가족은 그날 아이가 당한 고통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는데요. 그때는 진짜 아프고 울었는데 의사 선생님 그냥 묵뚝뚝한 것처럼 콧콩을 앙냐고 뭐 만화 이야기하면서 막 그냥 잡아당겼다가 넣었다가 네, 리언이 가족이 두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 아이의 성장판 손상이 확인이 된 건데요. 교수님, 그럼 이 성장판이라는 게 어느 곳에 위치해 있길래 손상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뼈의 양 끝에 그 뼈가 이렇게 자라나는 데 관여하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는데 네. 성장판이 손상이 되면은 뼈가 이제 잘 못 자라거나 옆으로 이제 휘어져 자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장판은 모든 뼈에 다 있나요? 예, 성장판은 우리 모든 뼈에 있어가지고 손가락까지 작은 뼈에도 다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이렇게 손상된 성장판 같은 경우에는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성장판은 아주 그 미세한 조직이고 네. 섬세하기 때문에 아직 의학적으로 그 성장판을 재생시키거나 손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리언이가 다쳤던 그 왼팔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그 1년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보니까 약간 그 바깥쪽으로 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듯한 것처럼 보이고요. 네. 또 그 임상 사진 아이 그 두 팔 이렇게 네. 찍은 사진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팔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져면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병원에서는 그 성장판 손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팔을 맞추는 과정에서 손상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이가 계속 뼈가 움직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을 안 해줘가지고 성장판 손상이 더 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많이 있을 수 있고 의학적으로는 차라리 부러질 당시에 이미 성장판 손상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봐서 하루 정도 그 방치했다고 해서 성장판이 손상이 더 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엔 변호사님 생각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오진 관련된 소송이 많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의료 행위가 많아지다 보니까 위암을 위궤양으로 진단하거나 급성 심근경색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는 이런 오진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오진이 그럼 확정됐을 때 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까 심근경색인데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했을 경우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살아있었을 때 받지 못한 살아있을 때 벌었을 일시소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배상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장애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일시소득을 배상하게 됩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장판 손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성장판 손상이 처음 골절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 탈구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2차적으로 온 것인지가 가장 문제인데요. 2차적으로 탈구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성장판 손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운동능력 제한에 해당하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서 손해배상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많을 텐데요. 그럼 부모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넘어져서 애가 다쳤다. 계속 이제 아이가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경우에는 경미한 손상 같이 보여도 정형외과 전문 선생님한테 진료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